오늘은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3번 도면 작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지 용접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찍기, 2차는 좌우 이빙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찢어보고 본인인데 맞는 전류치를 찾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늘 65에서 70A로 놓고 플랜지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25A는 끝까지 나사 절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A짜리는 마이너스 3산, 3산을 남기고 절삭을 하라는 겁니다.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20A와 25A 모두 20바퀴 이상 돌리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파이프 머신을 쓰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계도 많지만은 부분적으로 나사산을 갉아먹는 걸 이 테프론이 모두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바퀴 이상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10바퀴 이상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 뺄지수. 뺄지수는 똑같습니다. 단지 부속품 위치나 배관 위치만 다르다 뿐이지 같다는 거. 그렇지만은 중간중간에 치수는 그대로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배관 절단 치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배관부터 작은 배관 순으로 순서대로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플랜지 부에 한쪽 부분만 나사 절삭을 한다는 거. 배관 1, 2번이죠. 한쪽 부분에 이렇게 X자를 표시를 하든지 본인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다 보면은 양쪽 산을 다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뺄지수 한번 볼까요? 자, 1번 플랜지 쪽은 25, 그리고 25에 22형T 같은 경우에는 20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와샤 들어가는 부분을 빼준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 부분에 25에 22형 엘보인데 20을 빼준다는 거. 자, 3번 25에 25 정 엘보 90도입니다. 23 그리고 반대편에 하사포 모양 6 반대편에 8이 되겠죠. 4번 23을 빼주고 반대편에 25에 22경 엘보입니다. 자, 25쪽에는 20을 빼주는 거죠. B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립하실 때 B 부분에 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좌우 위치를 잘 파악해가지고 조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레드샤 반대편에 8이고 그리고 20에 20 정 엘보입니다. 90도 19 6번에 반대편도 19 그리고 20에 15 동간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입니다. 어댑터 쪽인데 20에 15인데 20쪽에 16을 빼준다는 거.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16을 빼주고 반대편에 25에 22형T라 했죠. 22를 빼주면 됩니다. 8번 여기죠. 25에 20 꺾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2형 엘보인데 25쪽은 20이고 20쪽은 22라는 거. 반대편에 20에 90도 엘보는 19 그리고 9번에도 마찬가지고 19 반대편에 45도 20의 엘보입니다. 12를 빼주고 10번에는 경사 부분에는 계산하실 때 폭을 계산하지 마시고 높이 170에 곱하기 1.414를 곱하면은 24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뺄 지수 12에 22를 뺀다는 거. 그러면은 절단 지수는 206이라는 거. 1.414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40은 조립을 했을 때 경사 길이 그리고 206은 절단 치수라는 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강 A 쪽이죠. A에 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인데 A고 A 점이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죠. 가 부분에 어댑터 쪽은 35 그리고
반대편에 엘보 쪽으로는 15. 자, 엘보는 전부 다 15, 15, 15입니다. 어댑터는 35고. 그리고 여기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3번 도면에는 치수가 230, 230 똑같습니다. 실제 시험 출제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20mm에서 30mm 정도 차이 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좌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좌우가 바뀌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작품을 바이스에 풀어서 좌도 돌리고 우도 돌리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럴 때 헷갈려서 좌우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돌릴 때 도면도 같이 돌려야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치수가 나온다는 거죠. 다음은 오른쪽에 제가 뺄지수하고 배관지수를 기억을 해놨습니다. 직접 본인이 수기로 작성해보고 작성하면서 뺄지수나 배관 부속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25A 같은 경우에는 총 4조각입니다. 하나, 둘, 셋, 4번까지.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모두 다 20A입니다. 총 10개라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230에 2에 20을 빼니까 208. 2번도 같죠? 2에 20을 빼니까 208.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210에 6에 23을 빼니까 181.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220에 20에 23을 빼니까 177. 그리고 5번 250에 8에 19를 빼니까 223. 6번 170에 19에 16을 빼니까 135. 7번 180에 16에 22. 142.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경사 올라가는 부분이죠. 170에 19에 22. 129. 9번 같은 경우에는 210에 19에 12. 179. 마지막 10번 경사 부분. 170에 1.414를 곱하면 24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빼지수 12에 22. 빼면은 206이 절단치수. 242 조립 다 하고 척전치수. 그리고 동강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순서대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 부분에 190에 15에 35, 140. 그리고 나 부분, 정상 부분에 250에 15, 15, 220이 되고, 다 부분 똑같습니다. 190에 35에 15를 빼면 140이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여기 1번, 2번 플랜지 쪽에 한쪽만 나사 조작한다는 거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면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배관 절단 25A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수성펜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석펜 이렇게 하셔야 절단하실 때 치수 오차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흠집을 내서 한번 확인하고, 맞죠? 이럴 때 절삭류를 한 방울만, 절삭류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한 20%, 30% 정도가 힘이 더 들어갑니다. 처음에 하실 때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최소한 3바퀴 이상. 자, 자세를 정면을 딱 보고 여기 부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최소한 3바퀴 이상. 이 손잡이 부분을 많이 돌리면은 커터 날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음 2번.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수가 208이죠.
손잡이 밑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 부분을 잡는 겁니다. 마지막 10번. 206이죠. 절단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절삭하러 가기 전에 내가 잘란 치수가 맞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치수 오차가 1cm 이상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 2mm 오차, 뭐 2, 3mm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25에 1번부터 절삭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배관을 물리시고 여기 위에 보이는 치수는 참고 치수입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이 치수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절삭하려 하지 마시고 2번 이상 절삭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하면은 전체 산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나를 보고, 자, 얼마만큼 절삭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 절삭이 많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눈금을 보고 한 2산 정도, 한 2산 정도 반 바퀴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럴 때 눈금을 보고 한 눈금씩 한 눈금씩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한 바퀴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다시 한 눈금씩 한 눈금씩, 이럴 때 눈금을 보는 겁니다. 한 바퀴, 2바퀴, 3바퀴. 딱 3산에서 4산.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한 곳만 나사를 내야 됩니다. 이번도 제대로 깎였는지 한번 부속을 끼워 보겠습니다. 한 바퀴, 2바퀴, 3바퀴. 딱 적당합니다.
자, 마지막 15회 같은 경우에도 위에 치수를 보지 말고 밑에 날을 보고 1차적으로 얼마만큼 깎겠다. 예. 이시레이 같은 경우에는 세산 남기고 한 바퀴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지금 이럴 때 한 눈금씩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눈금을 보고 세삼 남기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됐습니다. 자, 반대편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삼 남기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나사슬삭 모두 끝났습니다. 예. 플랜지 용접 플랜지 용접은 1차는 찍기를 하고 2차는 좌우 이병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접하실 때 본 용접보다 10% 이상 좀 높게 잡아서 가접을 하셔야 가접이 잘 됩니다. 쭉 이어서 전류치를 확인한 다음에 슬래그를 깨끗하게 1차 찍기는 70으로 하겠습니다. 찍기 하실 때 비스듬하게 눕혀가지고 2차도 좌우 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찍기를 살짝만, 그리고 찍기 하실 때 중앙에다가 이렇게 놓으셔야 좌우가 용접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딱 찍으세요. 가운데 이렇게 찢어서 전류치를 확인한 다음에 살짝만
연결 부위에 깨끗하게 슬래그를 제거하고, 그리고 연결 부위 같은 경우에도 1cm 앞에서 진행했다가 1cm 더 진행하는 걸로. (1cm) 더 진행. (1차) 찍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전류치를 65에 맞추겠습니다. 좌우 이빙으로 할 건데 2차 용접 하실 때 마지막에 연결되는 부분은 최대한 출발할 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연결 부위에 누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라는 거죠. 자, 용접봉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고 바닥에 떡 놓고 좌우 위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살짝 돌리면서 천천히. 좌우. 그리고 한 번에 돌리기 힘드신 분들은 잽싸게 한 번씩 쓰셔도 돼요. 연결 분리에 슬래그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연결하는 부위에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1cm 앞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1cm 더 가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찢어서 전기치를 확인한 다음에 1cm 앞에서 살짝 좌우 이빙 1cm 더 진행. 그렇게 이렇게 보고 2차까지 떼었지만은 연결 부위나 비드 어느 부분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만 살짝 또 떼어주시면 돼요. 제일 큰 목적이 누수입니다. 누수만 안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비드 모양이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만 되면은 누수가 안 됩니다. 자, 테프론 감기 20A고 25A고 20바퀴 이상 돌리라고 했죠.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테프론을 끝에 이렇게 태핑을 해야 나중에 부속을 이렇게 조이면은 밀려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택핀 작업이 끝났습니다. 1번, 2번 조립을 할 건데
여기 플랜지부터 먼저 조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리고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조립이 끝난 다음에 그때 수평 수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수평 수직 꼭 확인하시고 작품을 내셔야 됩니다. 지그적으로 살짝 조금씩만 그리고 간격 약 한 4mm 정도 되네요. 반대편도 간격이 일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끝부분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수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조여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정한 다음에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야 됩니다. 1번, 2번이 헷갈리시면은 나중에 좌우가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이 도면은 230, 230 치수가 똑같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 이경티죠. 25에 20. 치수가 230입니다. 바이스 너머로 살짝 일단 확인부터 하고 이 상태에서 바이스에 풀어가지고 다시 치수를 측정해 봐야 됩니다. 바이스 물리 상태에서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230 플랜지 주황 부위에다 딱 놓고 230 맞습니다. 한 1mm 정도 차이 나는데 그대로 가겠습니다. 1, 2mm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7번 7번 다음에 20에 15 동강 어댑터 부분이죠. (180) (180) 됐습니다. 180. 그리고 반대편에 경사 부분에는 25에 20 이경 엘보입니다. 적당하게 조인 다음에 10번이죠. 여기도 230.
한 바퀴 되돌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치 한번 잘 보시고 약간 경사를 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20에 45도 엘보 다음 9번 그 다음에 20에 90도 엘보까지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살짝 돌릴 수 있으면 이렇게 나사 절삭이 스무스하게 2바퀴 반에서 3바퀴만 돌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자로 직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삭을 너무 많이 하면은 배관이 많이 돌기 때문에 별도로 조립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합치는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진으로 가보겠습니다. 240이죠. 까지. 그리고 여기 45도 경사 부분은 치수 측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리도 재보고 저리도 재보고 양쪽 다 재어봐야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8번 부분도 조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에도 25에 20 이경 엘보죠. 여기까지 플랜지 수직 수평을 이렇게 놓고 이때쯤이면 한번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 마무리 시점에 한 번 더 조정하고 자. 210 지금부터는 천천히 배관이 움직일 것 같으면 반대편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배관이 많이 움직이면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210) 45도 부분은 앞뒤로 이렇게 치수를 잘 보고 측정을 하셔야 오차가 없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8번 쪽에 170이죠. 천천히 경사 부분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왼손으로 배관을 잡고
170. 한 바퀴 더 도와야 되겠습니다. 배관이 조금 틀어졌을 때, 조금 틀어진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동간 용접하기 전에 한번 잡고, 동간 용접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면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25에 20 쪽에 엘보 도면 한번 더 보고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4번 다음에 25. 90도 엘보입니다. 그리고 3번까지 이렇게 끼워 보겠습니다. 3번 다음에 25에 20 레두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220이죠) 치수가 20. 배관을 요렇게 잡고 한 바퀴 더. 이 상태에서 전체 치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600이 맞는지 2mm 정도 차이 나는데 한 바퀴 더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여기도 파이프 렌치 2개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관이 많이 움직이면은 바이스를 분리해서 반대로 놓고도 하셔도 됩니다. 210. 한 바퀴만 더 조이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레드샷 중앙에다가 이렇게 대고 210. 한 바퀴만 더 조이겠습니다. 조금 더.
210 됐습니다. 다음은 5번. 다음에 20에 90 엘보. 바이스로 잡고 살짝 방향 잘 보시고 250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6번이죠. 6번 다음에 20에 15 어댑터 부분 170이죠.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170. 그리고 이제 수평 수직. 전체 치수를 이렇게 보시고 600. 그리고 동강 위에 부분이 250이죠.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도 600. 460. 자, 200, 400, 460이죠. 네, 460 정확하게 맞습니다. 작품 위치를 도면을 놓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치수가 같기 때문에 뭐 좌측 우측 바뀔 리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 가하 같은 경우에는 190에 35에서 15를 빼는 140. 다도 마찬가지죠. 일단 140을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140이죠. 끝까지 끼운 다음에 오케이. 엘보
나 같은 경우에는 절단 치수가 220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190이죠. 높이가 190 한 7쯤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를 조이면 맞다는 겁니다. 동간 용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로 채운 다음에 의대차와 동간 쪽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붕사 꼭 묻혀야 됩니다. 이렇게. 의대차 쪽에 열을 이렇게 많이 가하고 위에는 멀리 빨갛게 따라온 다음에 붙였다 뗐다. 자, 두툼하게 한 번 더. 반대편에 빨갛게 달아온 다음에 두툼하게 한 번 더. 두툼하게 한 번 더 두툼하게.
엘보 쪽에 열을 좀 많이 가고 동간은 멀리 두툼하게 물에다가 식힌 다음에 그리고 여기 엘보 2개 중에 한 곳만 남기고 용접을 할 겁니다. 조립하고 마지막 부분을 용접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에 동시에 하면은 밑에 어댑터 쪽에 테포론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재수 없으면 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만 남기고 두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한번 손으로 닦아보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용접은 잘 됐습니다. 열받기 (190이죠) 자, 마지막 돌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190. 반대편에도 지금 돌리니까 바이스에 걸리네요. 이럴 때는 이제 분리하셔도 됩니다. 한 바퀴만 돌면 딱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바퀴. 일단 용접부터 해놓고 마지막으로 수평 수직을 잡겠습니다. 자, 들어가는지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엘보 쪽에 열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멀리 이렇게 멀리 부셨다 됐다 멀리 두툼하게 적당한 온도가 되면은 반대편에 용접된 부위가 녹아내립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두툼하게 뒷부분에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이나 테이블에 놓고 수평 수직 수평 수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5렌치로 이렇게 대충 놔 보겠습니다. 작품 완성이 되었다면은 여기 수승팬 이런 것도 깨끗이 지워줘야 됩니다. 수승팬이 다 지워졌다면은 테프론 노출된 부분만 이렇게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 정리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은 동간 용접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엘보 쪽에 너무 많이 움직인 것 같다, 깨름직하다, 그럴 때는 테프론을 풀고 다시 테프론을 감아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동간 용접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리고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은 얼마든지 더 줍니다. 감독 깐분인데 달라면 더 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깨름직한 부분은 다시 돌려서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 한 번 더 250, 460, 1, 2m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460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를 마지막에 확인을 안 하는데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치수 오차가 생겨서 실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460이 나와야 되고 여기도 나와야 되고 여기도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